뉴스 속보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송원석이 선출이 됐습니다. 경북 김천의 삼선 의원이죠. 그러니까 엘리트 공무원 출신입니다. 이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서울법대를 나오고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을 해서 재경직 공무원이죠. 엘리트 공무원 삼선 의원입니다. 경북 김천의 송원석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전체 106명, 현역 의원 106명이 투표에 참석을 했습니다. 경선에. 그 가운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60표를 얻었고,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를 했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 경기 동두천 연천의 김성원입니다. 삼선 김성원이 30표를 받았습니다. 부산의 이현승이 16표, 16표를 받았습니다. 막판에 이현승 후보가 출마를 하면서 이게 TK, PK 표가 갈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이현승 16표, 그러니까 이현승이 출마하지 않았다면 송원석 이 원내대표가 70표에서 80표를 받았을 것이다. 압도적인 표 차이입니다. 압도적인 표 차이로 송원석이 선출이 됐습니다. 송원석이 선출이 된 것은 현역 의원들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이 단합을 우선했다. 지금은 단합한 가운데 당을 쇄신해야 한다. 단합을 해서 똘똘 뭉쳐서 지금 이재명 정권에 엇나가고 있는 이재명 정권, 나라를 망치고 있는 이재명 정권에 맞서야 한다. 라는 부분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읽힙니다. 송원석 당선 소감에서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 퇴행적인 모습은 안 된다. 국민과 국가를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 단결하자. 피와 땀과 눈물 헌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이제 송원석 대표가 곧바로 밝혔습니다. 8월에 조기 전당대회를 열겠다. 조기 전당대회가 답입니다. 김용태가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개혁안을 놓고 당원 투표를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김용태는 물러나고 지금 이 전당대회, 조기 전당대회가 답이었는데 조기 전당대회를 하면서 당이 더 똘똘 뭉치고 전당대회 이후에 이제 당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필요했는데 좀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힘이 분산이 되는, 분열되는 이런 모습만을 보여줬다.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 선출이 됐으니까 이제 권한대행까지 맡으면서 비대위는 퇴진을 하고 8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8월 2일로 이 전당대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국민의힘도 8월에 전당대회 일정을 잡고 전당대회 국면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전당대회를 놓고 이제 현역 의원들은 이런 결정을 했는데 당원들과 지지층이 참여하게 되는 전당대회, 당대표는 누가 적임자냐? 당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합 속에서 쇄신. 제1차적으로 단합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권의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특검을 통해서 정치 보복을 하겠다라는 걸 공공연히 하고 있고 이재명이 한다는 지시, 이재명 정권이 하는 지시 이런 식입니다. 지금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추경을 하겠다. 추경을 하는 목표가 전 국민들에게 또 민생지원금을 살포하겠다는 겁니다. 민생지원금도 지금 어떻게 살포하느냐를 놓고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주는데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겠느냐. 이게 무슨 자기 돈처럼 떡 갈라 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뛰고 있는데 폭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물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라는 아우성인데 또 돈을 풀겠다.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이 처음 하는 일입니다. 15만 원씩 갈라주느냐, 모두 25만 원씩 다 나눠주자, 50만 원씩 차등을 두자, 지금 이런 이 지금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노리는 것이겠습니까? 이재명 자신의 방탄 입법, 재판 중단, 지금 김민석 이 비리 의혹입니다. 김민석은 제가 장담하는데 김민석의 그 돈 문제, 정치 자금 문제는 저수지입니다.
김인성 검은 돈의 저수지입니다. 그 자기 돈을 어디선가 생긴 검은 돈을 맡겨 놓고는 그 돈을 계속 쓴 것입니다. 김민석의 정치 자금을 놓고 김민석이 2008년에 있었던 그 정치 자금, 또 2002년 이 정치 자금법 위반 이걸 놓고 이게 정치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판결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런 식입니다. 판결에 이건 검찰의 수사가 잘못된 게 아니다 라고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사법부의 판결을 거부하는 겁니다. 똑같은 행태입니다. 이재명이나 지금 김민석이나 모두, 조국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정권에 모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사람들. 강남에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뭘 노리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보지 않았습니까? 이 내각이나 대통령 비서실에 이 강남에 서울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리를 내놓든지 아파트를 팔아라 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부 사표를 던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있느니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더 있는 것이 낫다 이런 식입니다. 이게 좌파들의 민낯입니다. 좌파들의 도덕성입니다. 이 좌파들의 능력은 땅 투기하는 능력입니다. 범죄 능력이죠. 이 조폭처럼 범죄를 잘 저지르는 것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특징입니다.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재명 여기에 맞서서 오늘 또 민주당에서 법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지금 이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을 쫓아내야 하는데 그래야 또 이재명 정권에 자기 사람들로 채우는데 이 범죄 혐의자들, 전과자들로 채울 건데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면에서 지금 국무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재명이 자신은 잘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이 모르게.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논란이 되어 왔는데 이재명 정권과 국정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이 공기업, 공공기관장들은 모두 이 사퇴시킨다라는 법안입니다. 위헌법입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힘으로 쫓아내겠다라는 겁니다. 막가파 정권, 조폭 정권입니다. 여기에 이런 위헌 법률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 중단법 위헌입니다. 거의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전부 위헌 법률들입니다. 이런 걸 막아서야 한다. 여기에 지금 대항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힘 107명 의원들이 똘똘 뭉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똘똘 뭉치고 난 다음에 이제 당원들이, 지지층이 요구하는 쇄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방향을 잘 잡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원내대표로 송원석이 선출된 이 마당에 전당대회는 빨리 당기는 것이 좋고, 지금 당대표로 누가 좋으냐? 현재로서는 김문수, 한동훈, 재격돌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현이나 나경원 이야기도 있는데 김기현이나 나경원보다는 김문수가 단합과 쇄신에는 훨씬 적임자일 것이다 라고 읽히는 대목입니다. 당원들과 지지층에서도 아마 이 부분이 압도적인 지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일단 대선에서도 그랬지만 영남권을 중심으로 다시 뭉쳐야 합니다. 결국은 어려울 때는 영남권입니다. TK, PK가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해 줘야 합니다. 다시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강원을 거쳐서 충청, 이제 수도권으로 다시 쇄신을 통해서 진출을 해야 합니다. 영남권이 무너지게 되면 국민의힘은 뭘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정권이 무슨 짓을 해도 호남을 비롯해서 20%는 이권 카르텔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남권에서 나라를 구하자, 국민의힘으로 지지율을 결집하자,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도권으로의 진출은 아예 시도해 볼 수조차 없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드러난 부분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영남권이 마지막까지 영남권이 결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디로 진출을 하고 뭘 바꿉니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지난 대선에서도 그랬듯이 이 부분이 이제 확인이 또 되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김성원 소위 친한동훈계로 꼽히죠. 한동훈은 이번 이제 전당대회에는 출마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 뭐 김종인이 나서서 한동훈이 출마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내년에 지방선거에 패할 텐데 또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어봐야 또 무슨 뭐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건데 이게 지금 김종인이 바람 잡는 겁니다. 그걸 또 어떤 정치평론가는 김종인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만큼 한동훈도 출마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김종인이 지금 그 한동훈으로 판을 바꾸라 지금 이 이야기, 이 밑자락을 깔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또 홍준표 뭐 내일 하와이에서 돌아온다라고 하면서 홍준표 저 또 폐악질 분탕질을 하고 있는데 모두 이재명 정권 돕기입니다. 이재명 도우미들입니다.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을 때 한동훈도 많이 뭐 여러 가지로 반성은 할 겁니다. 왜 당원들이 지지층이 지난 후보 경선에서 한동훈에게 지지를 몰아주지 않았는지 김문수를 선택했는지 그 답을 한동훈도 이제는 찾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답을 찾았다면 그 답은 단합입니다. 한동훈은 계속 분열을 꾀해왔습니다. 개혁과 쇄신은 단합 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개혁과 쇄신 하고 난 다음에 당이 쪼개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좀 더 개혁했더라면 지난 대선에서 라고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영남이 깨지고 난 다음에 TK, PK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어떤 쇄신을 가지고 대선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한동훈은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현재로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한동훈 아니어도 한동훈 아닌 것이 더 단합에 도움이 되고 단합이 되어야 쇄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단합이 되기 전에 쇄신을 하게 되면 당이 쪼개지는 것입니다. 쪼개지고 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바라는 바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바라는 것이죠. 민주당은 아마 정청래와 박찬대가 포스트 이재명을 놓고 이재명에 대한 충성 경쟁을 벌이게 될 겁니다. 이재명 독재를 뒷받침하는 이런 위헌정당으로 가게 될 겁니다. 민주당에서 또 법안을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또 위헌정당으로 해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이 위헌정당입니다. 제가 지금도 참 아쉬워서 또 앞으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 이재명 민주당의 저 탄핵 특검 난동에 대해서 민주당을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었습니다. 개헌보다 이게 더 적절한 방안이었습니다.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는 것. 이건 정부만이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단합한 뒤에 쇄신하라라고 하는 현역 의원들의 뜻이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들과 지지층도 단합한 뒤에 쇄신하라라는 요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읽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시 새 출발하는 힘을 얻었고 모두들 이번에는 이 3명의 원내대표 후보 모두가 단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민의힘이 다시 추스를 수 있는 저력이 될 것이다 라고 보이고 원내대표가 새로 뽑힌 만큼 전당대회를 서두르게 되면 다시 저력을 발휘를 해서 어떻게 했든 저 이재명의 장기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 이재명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방탄 또 이런 식으로 자신의 방탄을 하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눈속임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는 뭐 돈 살포할 테니까 이건 뭐 먹고 떨어져라 이런 식입니다. 이거 지금 얼마 나눠주느냐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으냐 지금 뭐 논란들입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자기의 장기 집권을 꿈꾸겠다. 방탄을 꿈꾸겠다. 그러나 국민의 힘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우파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걸 깨뜨릴 수 있다.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그런 흐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